이승만 대김구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을 누군가 건국의 아버지로 한 명의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면 그 이름은 누구여야 해요? 이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구독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하루를 시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다시 본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만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죠. 대한민국의 정신은 김구다. 오늘 이 영상은 역사 수업도 아니고 이념 선동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한 경기를 보려 합니다. 이승만 대 김구,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건 토론이 아니라 비교 박싱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치고 받습니다. 오늘의 룰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공과는 모두 공개합니다. 업적만 말하지 않습니다. 과오도 똑같이 올려놓습니다. 둘째, 시대적 한계는 감안하되 면죄부는 주지 않습니다. 셋째, 마지막 판정은 좋아요 수로 정하지 않습니다. 댓글 여론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결과, 역사적 영향력, 이 세 가지로 심판합니다. 레드 코너,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외교 독립론자, 국가 수립의 설계자, 이승만, 하버드 프린스턴 박사,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인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중심, 하지만 동시에 장기 집권, 부정선거, 국민에게 총을 겨눈 권력,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블루코너, 임시정부 주석, 민족주의자, 도덕적 상징, 김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얼굴, 나의 소원은 통일을 외친 지도자, 권력보다 민족을 말한 사람, 그러나 동시에 현실 정치에서의 한계, 국가 운영 경험의 부재, 분단을 막지 못한 이상주의, 성인군자인가, 미완의 지도자인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가? 이 질문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실제로 만들었는가? 누가 오늘의 한국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남겼는가? 누가 결과로 증명했는가?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나빴다면 그는 좋은 지도자일까요? 결과는 만들었지만 국민을 억압했다면 그는 나쁜 지도자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1라운드, 이승만의 업적과 과오, 국가 수립, 외교 성과, 그리고 권력의 폭주. 2라운드, 김구의 업적과 과오, 민족의 상징, 도덕성, 그리고 현실 정치의 한계. 파이널 라운드, 두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감정 제거, 이념 제거, 오직 결과와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에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보수에게도 불편할 수 있고 진보에게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역사는 원래 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약속드립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팩트와 수치로 설명합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결론을 냅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건국의 링 위에 두 인물을 올려놓겠습니다.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역사를 똑바로 보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럼 1라운드 시작합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인가? 분단을 고착시킨 사람인가? 이제 링 위에 첫 번째 인물이 올라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지금도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 이승만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없었다. 반대로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이승만 때문에 민주주의가 20년은 늦어졌다. 과연 어느 쪽이 더 사실에 가까울까요? 업적부터 하나씩 팩트로 보겠습니다. 이승만의 가장 큰 업적, 대한민국 국가를 실제로 만든 사람. 이승만의 최대 업적은 단 하나로 요약됩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가로 만든 것.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미군과 소련군이 나눠 점령한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승만은 이미 30년 이상 미국 정계와 외교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 박사, 미 의회, 국무부 인맥 보유, 영어 연설과 로비의 능숙,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같은 해 12월
대한민국은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문서로 남은 사실입니다. 만약 이 국제 승인에 실패했다면 한국 전쟁 때 미국의 즉각적 참전 없었고 유엔군 파병 없었고 대한민국은 내전 지역 취급 가능성 높았습니다. 즉, 이승만의 외교는 대한민국 생존의 안전핀이었습니다. 반공 노선과 자유진영 선택 냉전 현실 인식. 이승만은 강경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 점은 비판도 많지만 냉정하게 보면 시대인식은 정확했습니다. 19만 4,050년대 세계는 소련 vs 미국, 중립은 거의 불가능, 중국, 북한은 이미 공산화. 이승만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공산주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미국 원조 집중 수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70년 안보체제 유지, 이 노선이 없었다면 한국은 핀란드와 혹은 체코슬로바키아식 흡수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한국 전쟁 대응은 비판 속에서도 남은 기록.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전쟁 발발. 이승만은 초기에 한강 다리 폭파로 민간인 피해 발생, 정부 무능 논란. 이 부분은 명백한 과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 유지, 미국의 즉각 군사 지원 요청, 부산까지 후퇴하면서도 국가체계 유지.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도 국가로 존속, 휴전선 확보, 전후 복구 기반 마련, 지금까지 업적을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오입니다. 이승만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장기 집권 욕망 헌법을 도구로 쓰다. 이승만은 민주주의자였을까요? 초기엔 그랬지만 말년엔 아니었습니다. 대표 사례는 1952년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강행, 1954년 4.4.5입 개헌 숫자 조작으로 삼선 가능, 야당 탄압, 언론 통제.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헌법을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한 명백한 사례입니다.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 이승만 정권 시기 대표적 사건은 제주 43.4.3 사건, 보도연맹 사건, 반공 명목의 대규모 민간인 희생. 보도연맹 사건만 해도 희생자 추정 10만 명 이상. 이는 단순한 시대의 한계로 덮기 어렵습니다. 국가 권력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결국 419 혁명 국민에 의해 퇴장, 1960년 315.3.15 부정선거, 결과는 학생 시위, 시민 참여, 419 4.19 혁명. 이승만은 국민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옵니다. 미국으로 망명, 그리고 역사 속으로 퇴장했습니다. 이승만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국가로 만든 핵심 인물, 외교와 안보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 수행. 그러나 동시에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했고 권력 욕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으며 국가폭력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건국의 설계자였지만 민주국가의 완성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2라운드에서는 이승만과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인물, 김구를 올려놓겠습니다. 이승만이 국가를 택했다면 김구는 민족을 택했습니다. 과연 누가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다음 라운드, 김구로 넘어갑니다. 김구의 업적과 과오, 도덕적 지도자인가? 현실을 놓친 이상주의자인가? 이제 링 위의 두 번째 인물, 이승만의 맞은편에 선 사람은 김구입니다. 김구는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적이 없습니다. 국가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짜 지도자는 김구였다. 권력이 아니라 도덕과 민족을 대표한 인물. 과연 김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업적부터 그리고 불편한 과오까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구의 핵심 업적,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 김구는 무장 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1940만 1948호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참여, 한인애국단 조직, 윤봉길 의거, 이봉창 의거 지원, 윤봉길 의거 1932. 이 사건 이후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 독립운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즉, 김구의 무장투쟁 노선은 국제적 주목을 끌어냈습니다. 존재감 없는 독립운동에서 국제사회가 인식한 독립운동으로 전환한 계기가 됩니다.
도덕적 지도자라는 상징성. 김구는 평생 청렴을 강조했습니다. 사적 재산 거의 없음, 가족에게 특혜 없음, 권력에 대한 집착 없음. 그가 남긴 글 백범일지는 지금도 가장 많이 읽히는 독립운동가의 자서전입니다. 김구가 남긴 말 중 가장 유명한 문장. 나는 우리나라가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강한 나라보다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 점에서 김구는 정치인이라기보다 도덕적 상징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지도자. 해방 이후 김구의 핵심 노선은 단 하나였습니다. 분단된 독립은 독립이 아니다.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끝까지 반대. 1948년 남북협상평양 방문 감행. 당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김구는 끝까지 통일 명분을 선택합니다. 이 선택 덕분에 김구는 지금까지도 분단을 반대한 유일한 최고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김구의 분명한 한계와 과업,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김구를 신화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국가 운영 능력의 부재. 김구는 국가를 직접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정책 없음, 행정 시스템 설계 경험 없음, 외교 협상 실무 경험 부족. 임시정부는 상징적 조직이었지만 실질적인 국가 운영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이승만은 국제 외교 무대 경험, 미국 정치 시스템 이해, 국가 제도 설계에 직접 관여. 김구는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기보다 나라를 꿈꾸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 김구는 냉전 구조를 도덕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외세는 나쁘다. 민족끼리 해결하자. 하지만 1945만 1948년은 이미 미소가 한반도를 분할 관리하던 냉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합의 없이는 통일 정부 수립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김구의 통일 노선은 이상적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남북 협상의 결과는 무엇이었나? 1948년 김구는 평양에 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북한 체제는 이미 김일성 중심으로 굳어짐. 남북 단일 정부 논의는 형식적 수준, 실질적 성과 없음. 오히려 그 사이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이 지연되었고 정치적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명분은 남았지만 결과는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치적 기반의 취약성. 김구는 대중적 존경은 받았지만 정치적 세력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정당 조직력 약함, 군경 통제력 없음, 실질적 권력 기반 부족. 김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도덕적 완성도는 높았지만 국가 운영의 현실성은 낮았던 지도자. 김구는 독립운동의 상징, 분단을 거부한 양심, 권력에 물들지 않은 인물이었지만 국가 시스템 설계, 냉전 외교 대응, 현실 정치 운영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승만 대 김구. 누가 더 많은 결과를 남겼는가? 누가 더 위험한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에 더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 라운드는 감정이 아닌 팩트로 판정하겠습니다. 누가 더 나은 지도자였는가? 냉정한 비교와 판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정은 잠시 내려놓자. 여기서부터는 존경도, 분노도 아닌 비교의 시간이다. 이승만과 김구. 두 사람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문제는 단 하나다. 국가를 이끈 지도자로서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 영상의 비교 기준은 4가지다. 국가 수립에 기여한 실질적 결과, 현실 정치 능력과 국제 환경 대응력, 국민에게 끼친 장기적 영향,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한계. 이 4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보자. 판정일 기준, 국가 수립의 결과. 이승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UN 승인 국가, 헌법 제정, 정부 조직 구성, 국제사회 편입. 결과는 국가가 실제로 탄생했다. 김구, 통일 정부를 목표로 단독 정부 반대, 남북 협상 시도. 그러나 국가 수립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음. 결과는 이상은 있었으나 국가는 세워지지 못함. 판정일 기준은 이승만 승. 냉정하게 말해 국가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판정의 기준은
국제정치 감각과 현실 대응. 이승만. 미국 정계와 40년 이상 네트워크. 냉전 구도 정확히 인식. 반공 자유 진영 편입이라는 명확한 노선. 국제정치에서 한국을 생존시킨 선택. 김구. 민족 자주 강조. 미소 냉전 구조에 대한 현실 인식 부족. 통일에 대한 도덕적 접근은 있었으나 강대국 정치 계산은 약함. 판정의 기준은 이승만 승. 냉전 초기 이상보다 중요한 건 생존 전략이었다. 판정 3기준은 도덕성 리더십의 품격. 김구. 사적 권력 축적 없음. 개인적 청렴성 매우 높음. 폭력보다는 명분과 호소를 중시. 도덕성. 인격적 지도자 이미지 압도적입니다. 이승만. 장기 집권. 부정선거. 반대 세력 탄압. 정치적 결과는 있었지만 도덕성에서는 큰 감점. 판정 3기준은 김구승. 판정 4기준은 국민에게 남긴 장기적 영향. 이승만의 유산.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기반. 한미동맹 현재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김구의 유산. 민족주의 정신. 통일 담론의 상징. 나라란 무엇인가에 대한 도덕적 기준. 판정 4기준의 판정은 무승부. 이승만은 제도. 김구는 정신을 남겼다. 최종 종합 판정은 이승만이 2승 1무 1패로 승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이승만이다. 이 판단은 도덕적 호감도가 아니라 지도자의 역할 기준에서 나온 것이다. 지도자의 1차 임무는 국가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 2차 임무는 국가를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시키는 것. 이 두 가지를 현실에서 해낸 사람은 이승만이다. 하지만 이 말이 김구가 틀렸다는 뜻은 아니다. 김구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이었고 이승만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김구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너무 차가웠을 것이고 이승만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오늘의 판정이다.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